자, 지금부터 우리가 순열식을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중복하지 않는 순열입니다. 중복하지 않는 순열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배경이 서로 다른 배경이다. 선택을 당하는 것이 전부 다 달라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이 명확한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옵션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만 지켜서 숫자를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목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 나열법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줘요. 1, 2, 3, 4, 5라는 5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자리 정수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3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중복은 허락하지 말아주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100의 자리고 여기는 10의 자리고 여기는 1의 자리인데 중복하지는 말아주는 상태에서 한번 숫자를 배열해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1, 2, 3, 4, 5라는 숫자 중에서 고를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이죠. 그 다음에 100과 10과 1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가 어떻다? 전부 다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맨 앞에 3이 오면은 300, 가운데 오면 30, 맨 뒤로 오면은 3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배열법이에요. 그때는 무엇가 먼저 나열한다 이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배가 한번 배열해 보자 하면 이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돼요. 뭐가 들어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에 4를 썼어요. 자, 그러면 12자리를 고를 때는 4를 제외한 1, 2, 3, 5 중에서 골라라. 그럼 몇 개야? 4개. 그럼 나는 5를 썼어. 그러면 1위 자리 하나만 골라볼까? 그러면 1, 2, 3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몇 가지야?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것은 바로 452라는 한 개의 숫자를 만든다. 이게 되는 거예요. 451은 한 가지 숫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사건? 곱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본 문제를 풀 때 처음 풀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곱사건이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식이다 하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숫자 나열을 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름표가 붙는 순간부터 학생들은 이 사고력을 잃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이제 상대방들한테 뭐냐면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우리는 지금 방금 내용을 들어봤더니 선택가에서 5가지에서 하나 할 때마다 선택가수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압축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표현법이 바로 이름표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5 퍼뮤테이션 3 이게 되는 거죠. 5 퍼뮤테이션 3. 그러면 선택을 당하는 게 몇 개인데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해줘. 근데 중복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메시지 하나의 이거는 이름표예요. 이름 자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다? 그냥 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깐난 애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깐난 애기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이름이 중요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아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거에 맞는 이름을 정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이름이 강진모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깐난한 신생아잖아요. 신생아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 그러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눈도 막 입뜰까 말까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러면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근데 내 아이가 남자야. 그럼 뭐예요? 강동원, 강호동 이러면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보니까 남자구나. 남아있네. 야, 남자애 되게 씩씩하게 생겼는데?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강수지, 강예진, 강원영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스러운 이름을 달아주겠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얘가 여자구나 라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것처럼 얘는 그냥 이름표고요. 어차피 5 퍼뮤테이션 3 해도 너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써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이름표가 중요해? 숫자 나열법이 중요해? 그럼 바로 숫자 나열법이 중요하다.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중에서 뭐가 있을까 했더니 CF가 바로 n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있죠. n 팩토리얼은 뭔데?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법이에요. n에서부터 출발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서 마지막에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그래서 1부터 n까지를 빼놓지 않고 다 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할 거야 라는 약속이 됩니다. 물론 n 팩토리얼 써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써야지만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니까 이런 n 팩토리얼하고 비슷한데 뭔가 뒤가 허전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다가 뭐 했다? 살짝 바꿔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면 그 뒤에다가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곱했으면 그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 값이 나왔다고도 이 답을 다시 한번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개를 해야 돼요. 이거 얼마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다음에 2 곱하기 1을 약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면 되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 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 바로 이 식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얘가 으뜸으로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해했으니까 요것만 하고 풀자고요. 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다시피 제한 상황이 생기면 어차피 이 공식은 쓸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없다? 이 공식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 숫자 나열법만 알면 되지 나머지 허례허식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리해주면 이런 설명입니다. n permutation r이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n, n-1, n-2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n-의 r-1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는 그냥 숫자의 흐름이니까 요 방법이 중요한 거야. 이거. 숫자 나열법. 현재 이것이 바로 연산할 때 필요한 과정이구나. 알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 앞으로 n permutation 안 쓸 거야. 전부 다 뭘로 풀 거야? n, n-1, n-2 이런 숫자 배열로서 풀어줄 거야.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정리해보니까 이거 n 팩토리얼이고 5 펌밋 3은 여기가 2, 즉 5에 3 빼니까 여기는 n-r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 써먹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실제로 연산할 때는 안 써요. 그럼 철저하게 무슨 용도로만? 해석하는 용도로만 쓴다. 어떨 때? 조합 계산할 때. 그래서 공식 유도할 때만 쓸 거야.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어때요? 안 써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철저하게 누구한다? 위에 걸로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항상 제한상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영희, 철수, 아빠, 엄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열하는 거 똑같은 과정이 전부 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체가 이미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을 이미 다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내용 설명 확실하게 됐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면 돼? 그냥 이거는 딱 이 숫자 별만 알면 돼. 그러면 이 설명 왜 했어? 바로 두 번째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을 하기 위해서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을 한다고? 예. 뭐가 다른데? 맞아요. 똑같아요. 배경이 뭔데? 얘는 서로 다른 배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하겠다? 중복을 허락을 합니다. 기준이 명확한데 중복을 허락합니다. 기준이 명확할 것이며 중복을 허락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숫자 나열이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얘를 설명해 주잖아. 1, 2, 3, 4, 5가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똑같이 풀어주세요. 세 자리 정수를. 그런데 나는 중복을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0이고 10이고 1의 자리인데 중복 허락해 줄게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나는 이 중에 하나 쓸 거야. 5가지. 정답. 그럼 여기 3 썼어요. 여기 쓸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지우는 거 아니죠? 또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몇 가지야? 5가지. 여기 몇 가지야? 5가지. 오케이. 이어져서 한 가지 결과니까 이거는 뭐 한다? 곱해주면 되겠네. 정답. 그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썼던 것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의 가지수가 어때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에 비해선 아까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전항 대비 개수가 하나씩 줄었단 말이에요. 하나, 하나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절대로 개수가 줄어들 이유가 없더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이 배열법이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이것만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이 설명을 압축하는 이름표가 뭔데? 5개의 서로 다른 배경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3개를 가져와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5의 3승이다 라고 공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원하는 건 그러면 이게 N파이R이면 뭐야? 이게 되는 거야. N파이R이 뭐야? 숫자 카드가 몇 개? N개. 각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R개.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N가지, N가지 해서 마지막에도 N가지. 그러면 요것의 총 개수가 몇 개? 그러면 바로 R개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N의 R승이네 라고 공부하지만 사실은 이 전 과정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딱 이것만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 말뜻, 왜 개수가 전항 대비해서 줄어들지 않지? 라는 이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꽉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과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바로 비교되죠. 결국에는 썼던 거 또 쓸 수 있어 없어. 그에 따라서 전항 대비 개수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이게 바로 이 단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숙지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다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 후에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